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수학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첫 차시로 우리가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 제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죠. 거듭 제곱, 말 그대로 생각하면 거듭 제곱 뭐예요? 거듭 제곱 여러 번 곱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는 숫자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번 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등 더 많이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해서 이런 얘를 지수값이라고 하는데 지수값 표현이라고 할게요. 지수값 표현. 이렇게 지수값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한 거예요. n번 곱하면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만약에 n번을 곱했다. 그럼 우리는 a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n제곱이라고 하고 우리가 한 번 곱한 거든 두 번 곱한 거든 세 번 곱한 거든 n번 곱한 거든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말해요. a의 얘는 n제곱이 되겠죠. n제곱이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지수값으로 표현된 것은 두 개의 숫자로 하나의 수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때 있는 요 밑에 있는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곱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미치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반복한 횟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지수라고 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지수값 표현이다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해줘요. 어디 프린트 어떤 문제집에 나와 있는 표현 말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해하기 편해서 우리 이렇게 밑과 지수로 표현한 이런 숫자 표기를 지수값 표현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된 부분이 이것이고 이렇게 지수값 표현은 특별한 법칙들을 만족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지수 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중학교 때 여기 있는 이 지수 부분이 어떤 경우만 공부를 했죠? 얘가 양수인 경우만 했죠. 양수인 경우에. 이대로 가보죠. 우리 이 지수가 양수, 즉 자연수. 자연수인 경우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어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수값인데 얘네들의 뭐는 곱셈은 지수들의 뭐다? 덧셈이다. 지수값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이다. 그 다음에 지수값의 두 번째 건 이 지수값을 우리가 몇 번 곱해볼까? n번 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수값 자체를 또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의 지수를 뭐 하는 것과 같다? 곱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이 두 개이고 지수가 하나일 때는 각각의 지수가 각각의 밑에 분배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이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각각의 밑에 지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수값들의 나눗셈은 지수의 뭐예요? 사실은 뺄셈인데 만약에 앞에 있는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m이 n보다 클 때는 자연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지수 자리엔 자연수만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클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같을 때는 n 빼기 n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연수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을 때는 즉 여기에 뭐가 왔어요? 음의 정수가 왔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강제로 뭐 했어? 양의 정수로 숫자 위치를 바꾸면 n이 n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강제로 바꾸면 자연수가 되죠. 하지만 이대로 그냥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 그리고 분의 2를 썼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공부할 거냐면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거듭 제곱은 여러분 좀 익숙하죠? 근데 거듭 제곱근은 좀 새로운 개념이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죠. 일단 먼저 문제를 읽어봅시다. 개념을.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게 하는 그 수 n 제곱하여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은 n 제곱해서 보입니까?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니? n 제곱하여 무엇인가를 n번 제곱하겠죠. 그랬을 때 뭐가 되게 하는 거야? a가 되게 하는 그 수니까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x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문장을 해석하면 바로 뭐가 나오니? 이 문장을 해석하면 바로 식이 하나 등장하게 되겠죠. 식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것을 만족하는 그 이 x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a의 n번 제곱해서 a가 되기 때문에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a의 n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n이 1이면은 n이 2면은 2제곱근 또는 제곱근이라고 할 거고, n이 3이면 세제곱, n이 4면 4제곱, n이 5면 5제곱근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n 제곱근을 잘 집중하시길 바래요. a의 n 제곱근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니? 4의 2제곱근. 또 뭐가 있을까? 27의 3제곱근. 이런 게 뭐냐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러분한테 4의 2제곱근이 뭐냐? 27의 3제곱근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잘 선생님이 팁을, 노하우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설명듣지 않고 요것만 나온단 말이야. A의 n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역으로 이제 갈 거야. 순서 잘 기억하세요. n제곱하여 뭐가 되게 하는? A가 되게 하는 그 근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하면 n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그 x들 해서 자연스럽게 이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 식이 나와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a의 n제곱근 하면 자연스럽게 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잘 봐. 4의 2제곱근이라고 한 것은 뭐가 된 거야? 2제곱해서 무언가를 2제곱해서 뭐가 되게 하는? 4가 되게 하는 그 x들이라고 해석하면 바로 뭐가 등장해요? 식이 등장하죠. 몇 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자, 27의 3제곱근,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해석해봐. 무언가를 세제곱하여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세제곱하여 27이 되게 하는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이 되게 하는 그 x들 하니까 얘도 식이죠. 몇 차 식이야? 3차 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해가 바로 4의 2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의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의 2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근 x니까 근이 되겠죠. 27의 세제곱근이 뭐냐라고 보면 x의 세제곱은 27이 되게 하는 그 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해를 구해 볼게요. 4의 2제곱근은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해결해 보면 우리가 넘겨도 되지만 넘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뭐야? 마이너스 2 또는 x는 뭐야?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4의 2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자, 27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세제곱해서 27이 되게 하는 그 x들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의 해들이란 말이야. 그럼 넘겨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얘가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자, 여기서 x는 3 나왔죠. 얘는 실수근이 나오네요. 실수근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를 구하면 근의 공식 써야 되겠다. 그죠?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빼기 4, 9, 36 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27i 이렇게 되죠. 요거 조금 더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요. 보입니까? 자, 그래서 한 개의 실수근과 몇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두 개의 허수근이 등장하죠. 그래서 해는 총 몇 개예요?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3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i 이렇게 되는 거죠. 4의 2제곱근이 뭐냐 하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 x는 2. 몇 개? 2개. 몇 개? 이 다 합하면 몇 개요? 3개죠. 특징이 뭐야? 2제곱근은 4의 2제곱근은 2제곱근은 2개네요. 27의 3제곱근은 3개네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3제곱근은 3제곱과 관련되니까 3차 방정식과 관련돼 있고 3차 방정식은 그 차수만큼의 해를 갖게 되죠. 4의 2제곱근은 2차 방정식, 2제곱과 관련돼 있고 2차 방정식과 관련돼 있으니까 근이 2개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해가 몇 개입니까? 만족하는 것은 n개의 근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A의 n제곱근을 이렇게 해석해요. n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근하고 옆에서 선생님은 살짝 들이라고 써요. 4의 2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제곱하여 4가 되게 하는 그 근들이라고 선생님은 해석을 해요. 27의 3제곱근은 3제곱하여 27이 되게 하는 그 근들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A의 n제곱근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의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이거의 근들이겠죠. 근들 이게 바로 A의 n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어? n제곱근은 n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